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25점짜리로 출제되는 문제이고, 면접 볼 때도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는 문제는 좀 기본 문제들을 많이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꼭 정리하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브노트의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을 설명하시오라는 그 문제인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차단기 설명드릴 때에 나왔던 두 번째 차단기 이제 메커니즘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를 만드실 때 그 문제마다 그 메커니즘을 하나하나 다 만드신다면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드셔야겠죠. 그래서 차단기는 차단기, CT면 CT, 변압기면 변압기, 그 문제에 맞는 메커니즘, 원리 그런 것들을 하나를 딱 정확하게 정리해 놓으셔서 어떤 차단기에 관련 문제가 나오면 어떤 개요를 써주고 차단기 메커니즘 또는 차단기 차단 원리 이런 것들을 답안지에 보여주고 답안지를 전개해 나가시면 굉장히 이렇게 좀 좋은 답안지가 된다고 저도 교육받았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스터디원들도 이제 만장일치로 생각했던 내용들입니다. 판단은 항상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문제 설명드리기 전에 누군가의 서브노트를 그대로 답습한다는 것 사실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그 행위 자체는 여러분들이 10년가도 합격을 못하는 그 열차에 빠르게 티켓을 끊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인데요. 이제 차단기는 부하 전류를 개폐함과 동시에 사고 발생 시 각종 계전기와 조합으로 신속히 전로를 차단하여 기기 및 전선을 보호하는 장치이다.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차단기 투입과 트립 방식의 똑같은 개요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차단기라는 게 나오면 이걸 일단은 공통적으로 써주고 위에 써놨습니다. 소라는 말이 무엇냐? 이제 발생된 이제 아크를 제거한다는 의미가 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 줄 정도 차단기의 소란 이제 발생된 아크를 제거하는 것이고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은 개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차단기의 메커니즘, 차단기 메커니즘 또는 차단기 원리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것들을 답안지에 적용하고 쓰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차단기의 메커니즘 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차단기 투입과 트립 방식의 두 번째 역시 차단기 메커니즘이 나왔고 거기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같은 내용을 반복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중제목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메커니즘은 정상 전류를 차단한다. 그리고 사고 전류 차단, 왜 아크가 발생하고 TRV가 발생하는지 저번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개폐 이상 전압은 RLC 현상에서 R은 열을 발생하고 L과 C 성분에 의한 이제 과도 현상에 의해 개폐 이상 전압이 발생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단기 투입과 트립 방식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걸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중제목 제목만 리스트업만 읽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차단기의 소호 메커니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설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차단기 종류별 차단 원리, 차단기가 이제 소호한다 그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종류별로 차단 원리를 설명하겠다 해서 대제목 3번에 종류별 차단 원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유입 차단기, 두 번째 진공 차단기, 세 번째 가스 차단기, 네 번째 자기 차단기로 크게 4-5개로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공부하시다가 조금 더 추가해야 하거나 또 빼야 될 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면서 넣고 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유입 차단기의 차단 원리, 차단, 소호하는 아크를 제거한다. 아크가 발생했을 때 차단한다. 소호하는 원리를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유입 차단기의 구조, 첫 번째 이제 구조를 이제 답안지에 썼습니다. 이제 유입 차단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소호하려고 하면 아크를 소호하려고 하면 유입 차단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 그 소호통 내부를
유입 차단기는 여러분 절연유로 채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입 차단기는 소호통, 이 소호통, 우리가 아크를 소호해야 되는데 그 소호통 내부를 절연유로 채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호 원리가 어떻게 되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건축전기 설비기술사에서는 원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구조가 있는데, 유입 차단기가 있는데 어떤 원리를 소호하냐,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면 차단기의 소호 메커니즘을 설명해라.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기계적으로 동작해서 소호하든 어떤 원리로 동작해서 소호하든 그 소호하는 원리, 그 메커니즘을 설명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원리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소호하는 원리를 설명하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조금 더 접근이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단기 소호, 유입 차단기 소호 원리거든요. 그거는 아까 구조의 소호통 내부에 절연유가 채워져 있다며. 그러면 아크를 절연유에서 당연히 소호하겠죠. 소호통, 소호를 시키는 통에 절연유가 들어있으니.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개펫이, 여러분, 아크 차단기는 개펫이 높은 아크열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높은 아크열이 절연유 내부에 열분해 작용을 일으킨다고 해요. 이 높은 아크열이 그 절연유 자체에 그런 높은 아크열이 가해져서 그 절연유의 열분해 작용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열분해 작용이 일어나면서 제가 별표로 쳤는데 열분해 작용이 일어나고 그 열분해에 의해서 H2 수소가스가 절연유 자체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소가스가 이제 온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수소가스의 그 냉각으로 그 수소가스가 발생되는데 수소가스에서 발생되는 그 냉각으로 그 차갑게 급속도로 온도가 떨어지는 수소가스로 인해서 그 아크를 소호통 내에서 소호한다. 그게 유입 차단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개펫이 높은 아크열이 발생되고 절연유, 그 높은 열에 의해 절연유가 열분해 작용이 일어나고 그 열분해 작용에 의해 수소가스가 발생하고 그 수소가스 냉각으로 이렇게 소호가 된다. 그것이 유입 차단기의 원리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은 뭐냐? 절연유 속 탄소와 수소 분해를 위해 그 절연유 안에 여러분 탄소와 수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되려고 하면 그 절연유에 높은 아크열이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개펫이 높은 아크열이 발생된다고 했는데 높은 아크열이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입 차단기는 이렇게 소전류 같은 거는 이렇게 차단하기가 어렵다는 이런 높은 아크열로 이렇게 소호해서 차단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입 차단기는 즉 소전류 차단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고압 차단기나 이제 특고압 차단기에 좀 많이 적용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단기 내부의 수분 함유 시 이나물에 의한 폭파 우려, 밀봉 관리가 중요함.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이 소호통 내부로 이제 절연유로 이제 밀봉되어 있으니 여러분 유입 변압기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유입 변압기 내부에도 수분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리카겔 흡습 호흡기로 이제 수분을 제거해 주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호통 안에 이제 수분이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불순물이 들어가면 어떤 그 절연유가 이제 화재 위험성 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제 폭발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제 밀봉 관리가 중요하다. 어떤 차단기, 다른 차단기에 비해서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리가 필요하다. 이런 게 유입 차단기의 특징 및 소호 원리를 여러분 설명드린 겁니다. 두 번째 이제 V12 진공 차단기.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보시는 거잖아요. 뭐 안전관리자를 하시던 분이건 시공사에 계시건 뭐 설계사이건 뭐 V12 뭐 수변전 단선결선도 표현하실 때 뭐 V12, A12, MC12 뭐 다 표현하시겠지만 그렇죠? 진공 차단기 뭐 엄청 많이 보시잖아요. 그 진공 차단기입니다. 그 진공 차단기가 그럼 소호는 어떻게 되는데 그거를 설명드린 겁니다. 소호통 내부를 아까 유입 차단기는 소호통 내부를 어떻게 절연유로 채웠는데 이거는 소호통 내부를 뭘로 채운다고요? 이 진공으로 채워진다고. 진공. 소호통 내부를 진공으로 하여 진공 중에서 아크를 억제해서 소화하는 이게 아크를 억제해서 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하도 지웠다 썼다 많이 해갖고 그러니까 소호통 내부를 진공으로 하여 진공 중에서 아크를 이제 소화하는 방식이다. 그거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소호되냐, 이제 뭐 파센 곡선 막 나오네요.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호 원리. 파센 곡선에서 대기압보다 압력을 낮추거나 높이면 절연 파괴 전압이 높아진다. 즉 진공도가 높을수록 절연 내력이 증대되어 발생되는 아크 세력을 악화시킴.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의 -4 토로 밸브에서 차단, 그러니까 압력의 단위죠. 10의 -4승 토로 압력에서 이제 밸브에서 차단한다. 그럼 10의 토로, 그러니까 압력에서 이제 전극을 개방하면 진공에 의한 아크를 억제하고, 진공 중에 이제 전자가 발생, 이게 전자가 확산하고 전자가 확산돼서 아크가 소호된다. 이게 이제 소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소호 원리, 전체적인 소호 원리. 이게 제가 읽어드렸는데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시겠나요? 이거 뭐 파센의 법칙, 뭐 패닝 효과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그거의 원리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지를 썼지만 내용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잠깐 메모한 거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V12거든요. 이제 V12 차단 원리입니다. 이게 이제 파센의 법칙에 의해서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패닝 효과를 먼저 설명드려야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빠릅니다. 이게 패닝 효과는 그 방정관 내의 방전전압, 이 VS 방정관 내의 방전전압은 K 상수 곱하기 P 압력 그리고 D 전극 간의 간격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전기기사 공부할 때도 많이 공부하셨잖아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VS 방정관 내의 방전전압. 내가 방정관이 방전을 해서 불을 켜야 되는데 방전전압은 어떻게 되냐? K 개수 곱하기 압력 곱하기 전극 간의 간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순수한 기체가 있을 때의 곡선을 A 곡선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여러분 이거를 간단히 A 곡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순수 기체의 어떤 불순물을 혼합해서 이 혼합기체 B를 만든다면 그 패닝 효과는 이제 VS 방정관 내의 기동전압 VS는 KPD에서 KPD 김PD라고도 외우고 그러거든요. 저희 옛날에 스터디할 때 김PD라고 외우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K 개수, 그 다음에 압력, 그리고 전극 간의 간격이 이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전전압이 이제 기동전압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방전등에서 이제 기동전압이 좀 낮은 상태에서 이제 혼합기체를 좀 혼합하면 순수기체보다 혼합기체를 이제 혼합하면 좀 낮은 기동전압에서도 불을 켤 수 있다. 그게 여러분 패닝의 효과거든요. 그렇죠? 이건 전기기사 공부할 때 많이 공부하셨나요? 이게 저도 이게 기술사까지 이렇게 공부해서 합격하다 보니까 이게 전기기사부터 있는 건지 기술사 와서 공부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패닝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순수기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혼합기체를 섞으면 이제 방정관 내에서 기동전압이 순수기체일 때보다는 이 혼합기체를, 그러니까 어떤 순수기체에 혼합기체를 섞으면 이 기동전압이 여러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정관 내에 이제 그 방전등을 켜려고 하면 기동전압이 낮아져서 이제 기동이 불을 켜는 게 좀 용이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K는 개수, P는 압력, D는 전극 간의 간격인데 이게 낮아진다. 이게 패닝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걸 파생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어떤 기준 지점에 대해서 어떤 기준 지점을 놓고 우리가 그 압력을 진곡 여기가 미리미리 HG 진곡 압력입니다. 진곡 압력을 이 반대쪽으로 왼쪽으로 계속 낮춥니다. 계속 낮추면 이 절연 내력 압력이 더 낮아지면 이 진공도가 여러분 이 반대로 이렇게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절연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10의 -4승 토로에서 밸브를 개방한다, 뭐 개폐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이게 10의 -4승 이 진공도를 낮추면 압력이 더 압력을 낮추면 10의 -4승 토로의 진공 압력을 낮추면 이 진공도가 더 높아져서
이렇게 되면 이제 절연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V12 영역이거든요. 여러분 화살표로 칠게요. 여기가 V12 영역입니다. V12가 그 아크를 소화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진공 압력을 더 낮춰서 진공도를 높이면 절연성이 커져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아크를 진공도가 높은 데서 고진공에서 아크를 소화하고 차단한다. 이게 무슨 원리라고요? V12 원리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서브노트를 설명드리면 진공도를 아까 이렇게 낮춘다며, 그러니까 압력을 낮추면 이 절연 내력, 절연 파괴전 이게 높아집니다. 그래서 진공도가 높을수록 이게 진공도 이게 높아지면 압력을 낮추면 진공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절연 내력이 증대되어 발생되는 아크 세력이 이제 높은 그 진공으로 절연 내력을 증가시켜 아크 세력을 약화시켜 소화한다. 이게 V12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막 책들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인터넷에 떠도는 자료들 이런 내용을 알고 쓴 건지는 좀 의심스럽고 이제 그 내용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1구역이라는 말이 제가 이제 V12 영역이라고 썼고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 정확하게 써줘야죠. 그래서 이런 압력, VS는 KPD, 김PD 이런 것들도 정확히 풀어 써주셔야 되고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제 서브잖아요. 이런 식으로 키워드로 메모해놨다가 시험장에서 그때 여러분 그날 그 시험장에서는 정확히 표현해줘야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색깔도 구별해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진공 압력을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4 토로로 낮춰줍니다. 압력을 이렇게 마이너스 쪽으로 더 낮춰주면 이 진공 절연 내력이 증대되어 아크 세력을 악화시킨다. 그 내용을 풀어 쓴 겁니다.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토로 그 고진공에서 전극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영역 V12 영역에서 개방해서 진공에 의해 아크를 억제하고 아크를 억제하면 진공 중에서 뭐 아크가 진공 중에 이제 전자가 확산된다고 합니다. 그 확산된 그러니까 절연 내력이 여러분 높아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전자가 확산됐다. 그 절연 내력이 더 높아졌다. 이 낮은 거에서 이렇게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낮은 데서 이렇게 높아졌다. 그러니까 전자가 확산돼서 높아졌다. 그래서 아크를 어떻게 소화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징이 차단 시간이 짧다. 개폐 수명이 길다.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시기의 차소 안보 이렇게 외웠던 것 같네요. 두 문자 해서 차단 시간이 짧다, 개폐 수명이 길다,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소형 경량이다, 안전성이 높아, 이제 방제 겸용이다. 이 얘기는 항상 무엇과 비교해서 아까 유입 차단기와 비교해서 그쵸? 오일을 안 쓴다, 그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그 내용입니다. 이해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기 차단기인데요. 이제 공기 차단기는 제가 실무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혹시 이게 진공 차단기를 쓰시거나 뭐 설계나 또 안전관리자로 계시는데 또 우리 수영관에는 공기 차단기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으면 한번 이메일도 좀 보내주시고 또 사진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혹시나 거기를 지나가는 길이 있다면 한 번쯤 들려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저도 이거 책에서만 보던 내용이라 그래서 공기 차단기는 아크를 압축된 공기 10부터 30kg per cm 제곱으로 압축 공기로 이제 밀어서 차단기 주접점에 아크가 생겼는데 그 압축 공기로 그 아크를 밀어서 소화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압축 공기를 소매질로 이용하여 그러니까 공기를 아까 오일 차단기, 유입 차단기는 오일이었고 절연유였고 V12는 이제 고진공으로 만들어서 절연 내력을 높인 거고 압축 공기는 말 그대로 이 공기로 이제 불어서 소매질로 이용하여 어떻게 소화한다. 그게 공기 차단기의 원리이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징은 유입 차단기에 비해 화재 위험이 적고 그렇죠?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 그러니까 유입 차단기에 비해 화재 위험이 적고 그리고 유입 차단기에 비해 안전성이 높아 방제가 사용이 가능하다. V12죠. 그리고 압축 공기 등의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는 저도 실무적으로 본 적은 없지만 그쵸? 이거는 이제 압축 공기 등의 이제 부대 설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
이 공기 차단기는 이제 다 이해하셨잖아요. 공기로 불어서 어떻게 소호한다. 그게 무슨 차단기? 공기 차단기입니다. 이제 가스 차단기인데요. 이것도 이제 일구 SF6 가스를 이용한 차단기입니다. 그래서 소호통 내부를 아까 유입은 오일이었고 VCB는 진공이었고 공기 차단기는 에어, 공기였는데 가스 차단기는 SF 가스를 충진하고 차단 시 발생하는 아크열에 의한 SF 가스의 열 화학작용과 전기적 부특성에 의해서 소호한다고 합니다. 일단 읽어드리고 설명드릴게요. 열 화학작용과 전기적 부특성에 의해서 소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림과 같이 차단기에 이제 아크가 발생하면 아크 중심부는 여기 아크가 이 차단기에서 이 차단기입니다. 이 접점에서 이게 아크가 발생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차단기 A, B라고 하면 A, B 접점은 아니고 그렇죠? 접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아크가 이렇게 발생된 겁니다. 아크가. 그렇죠? 아크가 발생되면 아크 중심부는 고온이 되고 외곽부는 이렇게 저온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SF 가스의 고유 특성은 고온부 쪽은 전기 전도도가 높고 저온부 쪽은 열 전도도가 높아 발생한 아크 불꽃이 가운데로 몰린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로 몰리는 작용을 하여 SF6 가스가 있으면 가운데로 몰리는 작용하여 아크 소호가 쉽다. 이런 이제 기술적인 내용을 답안지에 적은 겁니다. 일단 읽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열 화학작용에 의한 소호, 이게 뭐냐면 열 화학작용에 의한 소호와 전기적 부특성에 의한 소호인데요. 아크에 의한 열헬이 열에 의해 다른 전자로 분해되는 걸 열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크에 의한 열헬이 그러면 아크 단면적 중심으로 전류 집중한다고 하면 이 SF6 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데에 아크가 발생하면 아크 단면적 중심으로 이 전류가 집중한다고 합니다. 아크 전류가 이렇게 이 아크 전류가 이렇게 집중한다고 그래요. 그 절연 내력이 높아서 이게 옆으로 퍼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전류 집중하여 아크 단면적이 감소된대요, 스스로. 그래서 소호됩니다. 이거 읽고 설명드릴게요. 아크에 의한 SF6 가스가 분해, 그치? 전기적 부특성에 의한 소요, 전기적 부특성 발생, 공기 도전성 상실, 소호. 이 내용이 여러분 글로 풀렀었는데 이게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크에 의한 열헬이, 열에 의해 다른 전자로 분해되는 것, 열헬이가 막 하려고 하는데 SF6 가스의 절연 내력이 높은 걸로 이 단면적 중심으로 하여 이게 전류가 흐르게 된다고 합니다. 왜 외부로 빠져나가질 못해요. 이 아크가 그 SF6 가스 절연 내력이 높아서. 그래서 이 단면적 중심으로 이 아크 전류가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모이면서 계속 절연 내력이 높으니까 이렇게 이 응집돼 갖고 이제 결국에는 아크 단면적이 감소되어 소호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말로 설명드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갖고 설명드리면 이제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아크 단면적으로 뭐 집중하고 뭐 전기적 부특성에 의해서 뭐 소호한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이 이게 건축전기 공부하실 때 굉장히 어려우시잖아요. 이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어떤 물질에는 여러분 원자가 있고 원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 기준 궤도를 해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회전합니다. 그렇죠? 이거는 뭐 전자 전공 이런 원리에 의해서 어떤 원자가 있고 이 궤도를 원자의 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전자가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외부 에너지가 가해집니다. 외부 에너지가 뭘까요?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충격적인 거겠죠. 막 이렇게 개방, 투입 이런 충격들이 가해지면 이게 충격이 가해지면 이 전자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게 이탈합니다. 얘가 같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외부 충격에 의해서 온오프, 차단기가 온오프 되는 어떤 우리가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되는 원자와 전자 사이에 어떤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이 전자가 여러분 어떻게 돼?
충격이 가해지니까 이게 이탈된 거거든. 이탈.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데 어떤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면 이 전자가 이탈됩니다. 이거 이탈될 때 이게 무엇을 발생하냐고 하면 이게 이탈될 때 이게 스파크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해석하면 이게 또 방전이 될 수 있고 외부 에너지가 가해져서 이 원자와 전자의 평형이 깨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연 파괴가 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머리에 없으시니까 아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뭔가 스파크도 같은 말이고 뭐 방전도 같은 말이고 절연 파괴도 뭐 내용을 들으면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뭐 어떤 거는 스파크라고 그러고 어떤 건 방전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절연 파괴라고 하는데 그 밑에 있는 그런 기본 베이스적인 이런 개념은 이런 데서 출발했다고 생각해도 제가 좀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좀 무리는 없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어떤 원자가 있고 원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전자가 회전하고 이렇게 구성되고 있는데 어떤 외부 에너지, 차단기가 온되거나 오프되거나 어떤 외부 에너지가 가해지면 이 전자가 이탈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탈될 때 현상이 스파크 또는 방전, 절연 파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스파크를 흡수, 확산해서 전자를 확산시켜 갖고 막 소화한다, 진공 차단기 이렇게 하는 거고, 막 흡수, 막 절연류의 소호작용으로 해서 뭐 수소가스로 인해서 막 냉각시켜서 막 흡수해서 소화한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제 소호 메커니즘이 이루어진다라고 여러분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왜 SF6 가스냐? 아까 왜 아크를 단면적 중심으로 전류를 집중하게 하고 전기적 부특성이 발생하느냐? 그게 무슨 말이냐면 SF6 가스의 특징은 소호 능력이 공기의 여러분 약 100배입니다. 100배이고 절연 내력의 공기의 2, 3배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부 자체의 소호가스 여기에 있는 소호가스 플러스 원자 전자의 소호가스 결합 능력이 매우 높습니다. 공기의 약 100배 정도라고 합니다. 100배라고 합니다. 즉 외부의 에너지가 팍 하고 가해져도 뭐 개폐가 발생해도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도 외부로부터 이런 전자가 이탈될 수 있는 그런 현상, 방출할 가능성이 공기에 비해서 100배나 적다 이거야. 그만큼 공기보다는 이제 100배 높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가 가해져도 내가 홍길동이라는 특성이 있다면 외부에서 어떤 충격이 가해져도 나는 이 정도 충격으로는 그냥 홍길동이라는 성질을 유지할 수 있어. 그렇게 좀 쉽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어떤 에너지가 가해져도 SF6 가스 자체가 소호 능력이 공기의 100배, 절연 내력이 공기의 2, 3배이므로 소호가스 절연 내력이 여러분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에너지를 받아도 외부로 이게 전자가 이동되고 이탈되고 막 스파크, 아크, 방전, 절연 파괴가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자체 결합력이 굉장히 높다. 이런 매질로 소호 매질로 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아크에 의한 열애리가 발생하고 그래도 아크 단면적 중심으로 계속 이렇게 모는 겁니다. 이런 SF6 가스의 힘에 의해서. 그러면 아크 단면적이 스스로 얘 충격이 가해서 이게 전자를 막 이탈시키고 막 스파크도 돼야 되고 방전도 돼야 되고 절연 파괴도 돼야 되는데 얘가 충격을 땅 줬다가 얘 스스로 그냥 소멸되는 거야. 영원히 지속되는 건 여러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결합력이 센 소호 물질이다. SF6 가스가. 그렇기 때문에 차단기로 적용한다. 그래서 다시 서브노트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열 화학작용에 의한 소호, 전기적 부특성에 의한 소호,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기계적인 거냐, 전기적인 거냐, 이런 걸로 나눴다고 생각하면 되시잖아요. 근데 이제 금방 이해되시잖아요. 어떤 아크가 발생됐는데 이제 열헬이 이제 뭐 다른 분자로 막 분해되고 아까 전자 원자를 이탈시키고 막 파괴시켜야 되는데 열헬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이 접점 중심으로 이 단면적 중심으로 아크가 계속 모인대요. 왜? 소호 능력이 워낙 우수하고 절연 내력이 공기 2, 3배니까 이게 확산이 안 되는 거야. 얘가 스스로 막 모이면서 스스로 전류가 집중해서 아크 단면적이 감소돼서 스스로 소호한다. 왜? SF6 가스 절연 내력이 그만큼 높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리고 아크에 의한 SF6 가스의 분해,
정기적 부특성 결국에 이제 소호 능력이 우수하다. 이게 정기적인 특성이 우수하다, 부특성이 우수하다. 이게 그 전자의 이탈이나 이런 것들 절연 파괴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공기 도전성 상실, 여기에서 이제 도전돼서 아크가 흘러야 되는데 스스로 공기 도전성이 상실하는 겁니다. 이제 아크가 이렇게 여러분 아크가 지직 그러면서 흘러야 되는데 스스로가 계속 이제 스스로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호된다. 그래서 열 화학 작용에 의한 소호, 정기적 부특성에 의한 소호가 제가 좀 전에 그 노트로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이 내용이 또 머릿속에 쉽게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제 자기 차단기입니다. 구조는 이제 발생된 아크로 자개를 구동, 소호실내로 유도되어 아크를 소호하는 구조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크가 발생된다고 하면 여러분 아크가 전류거든요. 전류가 높으면 이 높은 전류를 위해서 그 차단기에 있는 자개를 구동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크를 소호실내로 유도되어 아크를 소호하는 게 자기 차단기, MBB 차단기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개가 아크 전류로 높은 전류가 발생되면 그 높은 전류에 의해 자개가 발생되고 그 자개로 인해 자개를 구동시켜서 그게 소호실내로 유도되어 아크를 소호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소호 원리는 불어끄기 코일 방식과 루프 코일 방식입니다. 읽어드리면 불어끄기 코일 방식은 자기 철판을 이용한 자기 구동 방식, 그리고 루프 아크 방식은 소호실내로 아크를 루프상으로 하여 루프상의 아크 전류에 따라 생긴 자개로 아크를 소호한다. 결국에 여러분 이게 불어끄기 코일 방식은 자기 철판을 이용한 자기 구동 방식, 그러니까 어떤 그 아크가 발생했을 때 그 차단기 내에 자기 철판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구동시켜 갖고 소호실내로 결국에 아크를 불어 넣어서 소호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루프 아크 방식은 소실내 아크를 루프상으로 하여 루프상의 아크 전류에 따라 생긴 자개로 아크를 소호한다. 그러니까 루프상으로 해요. 아크가 아까 전류를 발생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크 전류에 따라 이 자개를 구동해서 이 생긴 걸, 그러니까 아크 루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아크 전류에 따라 이 자개를 구동해서 소호실내로 유도시켜서 소호한다. 그래서 이제 불어끄기 방식은 이제 자기 철판을 이용한 자기 구동 방식이고, 루프 아크 방식은 이제 루프가 생겼는데 아크로 인해서 루프로 생겼는데 그 아크 전류, 높은 전류에 따라 자개를 구동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크 전류에 따라 생긴 자개로 아크를 소호한다는 말이 이게 자개를 구동해서 이 차단기 내에 있던 어떤 동작 장치이겠죠. 그걸 구동해서 소호실내로 아크를 유도하여 소호한다. 이게 자기 차단기의 원리입니다.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차단기 소호 메커니즘을 설명드렸는데요. 모르겠습니다. 뭐 얼마나 이렇게 또 다른 데서 이렇게 얼마나 쉽고 좀 디테일하고 이렇게 설명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느끼고 공부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린 거고, 늘 제가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건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부분 중에 이렇게 뭔가 잘못되거나 이렇게 뭐 수정돼야 될 상황이 있다면 제가 이메일하고 이제 블로그 주소를 제 강의 동영상에 항상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서 서로 이제 우리가 기술력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멘트인데, 이제 스스로를 믿고 이렇게 한 문제 한 문제 정리해 나간다면 합격합니다. 제가 쉬는 시간에 그런 동영상 조금 많이 봐요. 유튜브 동영상 어떤 걸 보냐면, 뭐 이렇게 사법고시 합격한 거, 뭐 행정고시 합격한 거, 공무원 합격한 거, 뭐 이런 것들 동영상을 많이 보면, 오늘 이렇게 행정고시 합격하신 분 동영상을 보니까
등산에 비유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등산. 내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데 그거를 산 밑에서 그 높은 봉우리를 쳐다보면 아우 저걸 언제 올라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대요. 그래서 그 행정고시 합격한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그 합격하신 그분은 그냥 하루하루 자기가 주어진 시간 안에 내가 오늘은 어떤 문제를 정리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공부해야 되고 하면 그런 것들 자신과의 약속한 것들을 꼭 지켜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 구체적으로 세우면 공부 양에 스스로 질려버리고 또 그 계획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자괴감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은 약간 느슨하게 하되 그 느슨한 계획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고 하고 한 단계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행정고시 합격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도 기술사 공부에 그 말을 대입하면 언제 기술사 어렵다며 몇 년 걸린다며 몇 년 걸려도 합격 못한다며 그런 생각은 좀 머릿속에 지우시고요.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한 문제 내가 알아가고 현업에서 근무하시면서 내가 공부했던 거를 실무화 적용시키면서 하신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합격하실 거라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루 정해진 시간 2시간이면 2시간 3시간이면 3시간 자기 정해진 시간은 꼭 공부하는데 투자하셨다는 조건 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정말 좋은 하루 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셨으면 하고 좋은 에너지 많이 받아가셨으면 합니다. 제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